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셀 목동 영어과 김승주입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신서고등학교에 배정되어서 입학 예정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신서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말쯤부터 우리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정시 수시 중에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이제 기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상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범위, 레인지가 정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 전에 신서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대비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서고등학교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러셀 목동학원 고1리 내신관 이곳에서 전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신서고 바로 여기죠. 여기서 조금만 오면 도보로 한 길어야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도보로 걸어보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질의응답이나 아니면은 클리닉을 할 때 편하게 편하게 학원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석사 과정에 있어요.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 적성에 맞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강사로서 결과는 뭐로 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학생들의 성적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항상 결과를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친구들의 성적은 제 성적이기도 하고, 제 성적은 곧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1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다가 한 마음으로 운명 공동체로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선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군데에서 영어 지문, 영어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단어 부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 부교재를 잘 공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서고 같은 경우에 능률 복화가 나오는데,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데이가 총 10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데이 하나마다 총 각 40개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약 400개의 단어가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는 2개 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 독해 파트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약 20개의 지문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독해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능률 교육에서 나온 맞수가 지난 연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맞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3개 과가 들어갔고, 각 과마다 4개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12개의 독해 지문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느끼셨겠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어떤가요? 상당히 높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서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단히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다루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그치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복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대비해 줘야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나 변형 어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교과서와 모의고사 지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이 이렇게 총 4군데에서 중요 지문이 뽑히는데, 그렇다면은 신서고등학교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니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서고등학교 첫 번째 시그니처는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표제어가 있고, 그러니까 즉 영어 단어가 있고, 이 영어 단어에 대한 뜻 이렇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문이
즉 이 표제어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어형이 변화되어야 되는지까지도 물어봐요. 한마디로 단어랑 문법이 함께 물어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길고, 그러니까 1, 2, 3, 4, 5번 선택지가 길고 정밀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호 판단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점수를 득점하려면 일단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4, 5번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구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범위 어법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 3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신서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요 3번 유형의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그 시험 바로 직전에 치러진 모의고사가 상당한 비중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막상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지문에서 요 객관식 어법과 조건부 영작 고난도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심지어 변형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변형을 대비해야 되고 전범위 어법 활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그니처 문제 유형별로 제가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 기출된 문제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어휘 문제인데 서브젝트의 뜻이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여러 개의 보기가 나와 있죠. A, B, C, D, E, F에서 총 6개의 보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제 서브젝트가 그냥 표제어로서만 딱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의미,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과목, B에서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C 같은 경우에는 주제, D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같은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는 걸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삽입하는 유형으로 나오는데 지금 1, 2, 3, 4, 5번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로 일부러 구성을 해놓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기에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이 문장에 어형 변화를 시켜가지고 넣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사 파트를 뭐 pp나 ing꼴로 바꾼다든지라고 하는 어법까지도 함께 물어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그니처 유형 중에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기 선택지 1,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빠삭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막상 딱 시험장에서 1, 2, 3, 4, 5번 문장은 처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타임 어택 상황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2문항이 시험이 나오는데 이 32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시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1, 2, 3, 4, 5번을 빠르게 읽어내려면은 지문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내공이 구문 독해에 능한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하는 추론 문제까지도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그니처 유형인데요.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바로 여기 객관식 어법 조건부 영작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에 있었던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전범위 어법 그다음에 영작 활용 능력이 기본적으로 배양이 되어 있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면은 단순히 단어 단위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절 단위 또는 문장 단위로 그어져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법상 정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예시 문항처럼 어법상 틀린 문항을 3개 찾아서 각각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기역부터 시옷까지 지금 사용되어 있는 어법에 대한 단원이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 문법에 대한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인 영작 문제인데요.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주어진 단어만을 배열하여 문맥에 맞게 완성하시오. 여기 보면 문맥에 맞게 완성하라라고 나와 있고 우리말 해석조차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기존에 지금 시험 범위 있지. 이 시험 범위에 대한 독해 지문 빠삭하게 알고 있어를 일단 우선적으로 성실성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하는 건 뭐냐면 이 어법상 전범위 어법에 대한 지식 플러스 영작 능력을 갖추었는지까지도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을 판별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1등급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4군데에서 지문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유형은 3군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신서고등학교 내신 영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왜 김승주냐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신서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빈출어법 영작 연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신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서고 1, 2, 3 영어 과목 전부 다 세팅이 똑같이 나와요. 포맷이 똑같고 다만 지문만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신서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신서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영어 내신이 나올 거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침반을 줄 겁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빈출어법 영작 연습을 할 건데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영작 문제에서 나오고 전범위 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여기 1등급을 가르는 고교 내신 비출어법 이 자료가 있죠. 네, 네, 이 자료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목동권 내신 문제들이 기출이 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제가 분류를 해놓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휘문고등학교는 여기 대치에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문제를 내는 학교여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 보시면 배감, 진명, 목동 등등의 이게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3월 내신 시작하면 이제 단행본 형태로 두껍게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요런 지금 학교 빈출어법 영작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 우리가 그 시중 교재, 시중 영어 문법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이랑 실제로 내신에서 묻는 영작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그 부정어구 도치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게 학교 내신에서는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신서고 같은 경우에도 부정어구 도치가 지금 작년 그리고 재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시중교재, 시중영어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구 도치가 혹시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쵸? 맨 뒤에 있어가지고 거의 부랴부랴 하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죠. 그렇지만 내신에서는 굉장히 빈출된다. 또 다른 예로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접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막상 거기서 안 내고 뒤에 ever를 붙인 복합관계대명사 또는 복합관계부사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꼭 여기서도 샘플 문항에서도 꼭지를 별도로 잡아놨을 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영어 문법 중에 이 단원이 되게 중요한데 막상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 괴리를 잡아주는 게 바로 빈출어법 영작 연습이 되겠고 특히나 타임 어택 상황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영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1단계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단계는요. 제가 실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내용 플러스 어법 분석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지문이 있죠. 그 지문 범위에서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번에 시험 볼 때마다 약 30개의 독해 지문이 들어가는데 지문 내용을 일단 우리말로 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빠삭하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 어법을 다시 한번 빠삭하게 공부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서고의 맞춤형으로 변형 문제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풀이, 그 다음에 어법 위주로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이제 변형 어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변형 어법에 특화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하게 되고, 실제 신서고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야 실제 타임 어택 상황에서 좀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어법 문제, 객관식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어법 고치는 문제 또 그대로 양식을 따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영작 문제도 비중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푸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바로 동형 모의고사를 치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신서고등학교랑 똑같은 포맷으로다가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거 공부했던 거네, 봤던 거네 하는 느낌으로다가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0분 안에 32문항을 맞춰야 되는 그런 타임어택 상황에서 조금 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풀 거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하면 되겠구나, 서술형을 내가 언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런 것도 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동까지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까지 치르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험에 가장 임박한 2번의 시험 동안 치르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신서고등학교 영어내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신서고등학교에 대해서, 영어내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한다 말씀드렸고요. 저의 수업은요, 이제 스케줄이 목요일 날 주 1회 진행이 되는데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 또는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둘 중에 주 1회는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그 수업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던져주고 근데 자료를 못 해왔어. 그럼 학생 너의 성실성 탓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과제하는 게 좀 벅차다, 아니면은 나는 학원에 있을 때 공부가 더 잘 돼요, 이런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아니면은 문제를 풀다가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주 1회 반드시 와가지고, 만약에 미통과된 시험이 있다 그럼 반드시 통과하고, 아니면 미완료된 과제가 있다 그럼 꼭 과제를 하고 완수하고 나서 저한테 확인을 받고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냥 던져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100% 완수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간담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